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정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황학시장에 나왔어요. 중고물품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격도 알아볼 겸 지금 시장이 어떤지 비교 좀 해보려고 나왔거든요. 제가 들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한참 좀 돌아봤거든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다니던 곳도 가보고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황학시장 자체가 지금 장난 아니네요. 워낙 중고 물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코로나 이후부터 자영업자 폐업이 많아지면서 중고 물품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곳에서도 거의 가득 찼대요. 이제 더 받을 수도 없고 지금 있는 기존 물품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냉장고나 냉동고, 제빙기, 에스프레소 머신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와 있어요. 제빵 용기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나온 여러 제품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 있거든요. 이 쇼케이스도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이런 게 곳곳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 담지 못하는 그런 창고들이 있거든요. 그런 창고에 가도 어마어마하게 제품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들여놓을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파는 중고 제품이랑 새 제품이랑 사실은 가격 차이가 좀 있는 듯 하면서도 없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비자가로 이렇게 사시다 보면 새 제품이 엄청 비싸고 이제 중고 물품이 좀 그에 반해서 한 70% 가격 혹은 아주 싸면 한 50% 가격으로 이제 생각이 돼서 이게 싸다고 이제 사시는데 실제로 도매가로 이렇게 저희가 알아보면 저희가 구매하는 비용이랑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제품은 되게 오래됐고 이게 또 안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중고 제품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라면 중고 제품 안 삽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중고 제품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이라서 절대로 중고 물품을 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둘러보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 정도 지금 폐업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고 현재 경제 상황이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그래서 좀 갈무리하고 제가 이따 내부에서 좀 영상을 찍어 볼게요. 황학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진짜 코로나 시대 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이 더 힘든 시기라고 지금 뉴스에 나올 정도로 자영업 시장이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한번 둘러보면 자영업 시장 정말 힘들었죠. 저도 개인사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전체적인 카페 시장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카페뿐만 아니라 자영업 시장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일으켜갖고 지금 더 힘들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금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서민들은 대출 이자 내기도 바쁘죠. 물가가 올라서 뭐 하나 사기도 무섭죠.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카페 시장만 일단 보자고요. 커피만 해도 안 그래도 생두 가격이 엄청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계엄령 사태 이후로 환율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피 생두 가격은 더 뛸 거라는 거예요. 카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정말 힘든 상황이 됐죠. 제가 생두 얘기만 했잖아요. 시럽 소스 파우더 이런 거 수입하는 곳들은 지금 비용이 정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카페에서 사용하는 웬만한 물품들, 기계 장비 다 해외에서 들어오잖아요. 환율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비용이 진짜 얼만큼 올라갈지 상상도 못할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2025년은. 왜냐면 2024년도에 지금 오른 것만 해도 생두 가격뿐만 아니잖아요. 생두나 원두 가격뿐만 아니라 전기세 올랐죠. 당연히 최저임금도 올랐죠. 그리고 웬만한 물가들이 다 올라가서 카페들의 비용이 정말 이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용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2025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도파합니다. 103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2025년도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도 그리고 카페를 이미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도 이제 비용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물론 장사하는데 비용 관리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 말인 거죠. 일단은 창업을 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예전에는 어느 정도 상권이 되고 매출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투자 비용이 좀 높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부 다 저가 카페가 없는 곳이 없어요. 동네 상권뿐만 아니라 오피스 상권, 대학 상권. 지금 저가 커피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저가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땅 따먹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장의 한계. 그 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고 내가 이제 매출을 끌어내야 하는 건데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버리면 이걸 다시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성장한다는 그런 미래 전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성장한다기보다는 정해진 시장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땅 따먹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높은 투자 비용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동산비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인테리어 장비 구입비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보시면서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또 예산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대출까지 하게 되면 대출 이자까지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장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굉장히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원두 같은 경우도 저가 커피는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싼 거 쓰다가 더 비싸지면 안 그래도 비용 관리 잘 안 되는데 그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던 분들도 지금은 고민이 되시겠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전기세라든가 시럽소스 파우더, 펌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도는 비용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따먹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내 고객을 먼저 지키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먼저는 지키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내 고객을 지키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지키기 전략으로 나갔어요. 얼마 전에 옆에 있던 개인 카페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잘 되던 편이었는데 거기도 이제는 힘들어서 메가커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다음 한 10m 위쪽에 메모드 커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30m 밑에 백다방이 또 생겼고 저가 브랜드 사이에 저희가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느냐 이런 전략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경쟁 카페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당장 있는 카페들하고 경쟁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후에 생길 카페들, 향후에 생길 이런 저가 커피들하고 어떻게 내가 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저가는 그 가격 경쟁이지 사실은 뭐 크게 차별성이라고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브랜드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제 개인 카페들이라든가 중소규모의 브랜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특히 저는 이제 개인 카페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 카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고객들을 지켜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손님들 지갑이 얇아져서 저가 커피로 지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내 카페의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활용을 해요. 저희 고객 멤버십을 쌓는 분들, 포인트를 쌓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벤트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효과가 좋단 말이죠.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우리 가게에 대한 브랜드를 계속 인지를 시키는 거죠. 스팸으로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쨌거나 내 가게에 대한 이름을 소비자들한테 계속 인지시키는 거 이거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TV 나오는 브랜드 광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나이키. 사람들이 코카콜라, 나이키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자들한테 그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게 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자 메시지를 보통 한 2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로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보낼 때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혹은 또 신메뉴가 나오면 신메뉴 출시 이벤트 어떻게 하든 명분을 만들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 고객들은 어느 정도 제가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겨울이라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장을 보면 저가 커피가 이렇게 많이 생겨났지만 고객들이 내 지갑을 이제 함부로 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저가 커피를 일상 커피로 생각하고 사야겠다. 이런 시정과 나는 곧 죽어도 저가 커피는 못 먹겠어. 어차피 한 번 쓰는 거 나는 몇백 원 더 주고 혹은 한 1,000원 정도 더 주고 나는 좋은 커피 먹을 거야 라는 그런 고객들로 지금 양분이 됐다는 거예요.
주변에 저가 커피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 카페에 오는 손님들은 저가 커피 안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고객들을 선별해서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기본 조건으로는 내 카페가 어떤 게 장점이 있는지, 디저트든 제과든 아니면 커피든 아니면 서비스든 아니면 인테리어든 어떤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내 카페의 장점을 하나를 철저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그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을 계속 확보하고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맞춤 마케팅도 있고 그리고 SNS, 제가 이걸 잘 못하긴 하는데 인스타라든가 페이북 아니면 요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계속 확보하려는 이런 전략들을 취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략으로 내 땅을 이제 지키게 됐으면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골들은 언제든지 또 배신할 수가 있거든요. 무서운 게 단골이에요. 배신해서 딴 가게 가면 안 와요. 또 학교 같은 상권에서는 계속 단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졸업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1년마다 리프레시가 돼요. 그리고 지역 상권도 마찬가지죠. 이사를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한다든가 회사 자체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변수가 있어서 무조건 단골 확보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규 고객들을 창출을 하고 그 고객들을 다시 단골로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취해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배너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좀 유치해 보여도 그게 제일 확실한 효과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손님들이 우리 가게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또 우리 가게 어떤 메뉴가 좋다는지 혹은 우리 가게 커피가 맛있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게 저는 매장 밖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저는 하고 있고 배너도 수시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경우입니다만 5년 동안 여기 이 동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 1월부터 입주를 하게 되는데 한 5년 동안 암흑기를 겪고 있다가 이제 또 새로운 고객 이제 30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3000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기 마트 앞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신규 고객으로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마케팅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동네 상권들 보면 현수막 걸고 하는 그런 마케팅도 할 수가 있고 마을버스 같은 데서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찾는 방법들은 책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여러분들이 검색해가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해가 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가 커피도 제가 맨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잘 되는 사람들은 또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신중하게 창업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 땅을 뺏기지 않고 또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2025년도에는 무조건 1차적으로 비용 관리 정말 꼼꼼하게 보세요. 알게 모르게 비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중에는 원두,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지만 인력 관리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가 커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인력 관리를 더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매출 올라간다고 사람 무조건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인력을 얼마나 갈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땅 지키기, 어떻게 하면 단골 고객들을 계속 유지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시고 또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규 고객들을 계속 창출해 나가야 내 가게가 계속 단골과 신규 고객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한번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잘 카페를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